선행문을 해석해보면 다 알 거야. 근데 이따가 해석이 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해주고.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인데,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이야. 토요일날 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역사상 출제가 된 적은 없어. 근데 토익에서는 맨날 출제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비교급 앞에다가 덜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 비교급 앞에다가 반드시 덜을 갖다 줘야 되는 비교급들이 있더라. 총 3가지 경우에 있는데, 우리 수능에서 내는 것은 이 중에 한 가지고, 나머지는 수능이 아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일단은 자, 첫 번째 둘 중 비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 경우야. 둘 중 비교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경우야. 둘 중 비교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over the two라는 표현이 잘 나와. over the two 이 자체 의미가 무슨 뜻이야? 둘 가운데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그래서 둘 중 비교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다 정관사 덜을 붙인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최상급을 쓸 수 없다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최상급을 쓸 수 없다. 왜냐면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경우에 쓰는 거냐면, 최상급은 비교 대상이 몇 개 이상 있었을 때, 3개 이상 있었을 때 쓰는 게 최상급이고, 둘 중 비교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 앞에다가 덜을 갖다 붙이고 만다라는 이야기야. 비교급 앞에다 더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260페이지야. 자, 1번에 봐봐. This is the heavier of the two bags. 이게 2개의 가방들 가운데서 더 무겁습니다. 원래 비교급 앞에 더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 안 붙여. 근데 여기다가는 반드시 덜을 붙여야지 맞다 이 말이야. 이게 덜을 빼고 맞냐 틀냐 나왔을 때 틀릴 고등학생들이 전국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덜을 붙여줘야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뭐라고? 반드시 둘 중 비교임을 표현해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등장해 있어야 돼. 그 경우에만 비교급 앞에다 덜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두 번째, this computer is the better of the two. 또 뭐가 나왔지? of the two가 또 나왔지. 이 컴퓨터가 더 좋습니다. 근데 of the two, 2개 가운데서 더 좋습니다.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of the two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급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번은 빼버려. 2번은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빼버리고 3번에 나와 있네요. 이게 뭐냐면 비교급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경우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비교급 뒤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의미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다 반드시 뭘 갖다 붙인다?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 이게 원칙이라고. 거기서 보면 I like him the more for his faulty 라고 하는 구문이 나와 있지. 내가 그를 좋아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해? 그의 단점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내가 그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for his fault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비교급 앞에다 뭘 붙이는 게 맞다?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빼면 틀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빼면 틀리다고. 빼면 틀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I love her all the more for her beauty. 나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또 뭐가 나왔지? 더가 왜 나왔어? 뒤에 때문에. 아름다움 내지는 미모라는 명사가 뒤에 등장했고 그 다음 앞에다 전치사 for가 붙어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사 덜을 붙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별표를 쳐놔야 되겠지. 우리 왜냐면 수능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야.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익심형 비교급이라 부른다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옛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자주 이야기했을 건데 양쪽의 병렬 구조를 지켜줘야 된다가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였었는데, 즉 앞에가 주어동사 나오면 뒤에도 주어동사, 앞에가 명사가 나오면 뒤에도 명사가 나온다.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 핵심이었다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 병렬 구조를 안 지켜도 맞다 이 말이야. 앞에 명사만 나와도 맞고 명사 썼을 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도 맞고 지키지는 않는다고.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비교급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정관사 덜을 갖다 붙인다 라고 하는 게 요즘 문제의 핵심이고, 이번에 아마 오늘 고3들이 할 영어 독해편에 나와 있으면 요것의 변형 형태도 등장해. 요것의 변형 형태도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지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더 플러스 비교급은 양쪽 다 더로 시작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구문이야? 도치 구문이야. 무슨 구문이라고? 도치 구문. 뭐가 도치가 된 구문이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도치가 된 구문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일단 써보자.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명사만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의 비교급이 나와 있어야 돼? 100% 형용사의 비교급만 나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근데 더 플러스 비교급 바로 뒤에 문장은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야. 이 경우에는 뭘 봐야 돼? 이 동사를 봐야 돼.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라면, 이 형식 동사라면 뭐의 비교급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동사가 이 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뭐의 비교급이 나와 있는 것이야? 부사의 비교급이 나와 있어야지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항상 품사 문제로 보라고. 품사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품사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책도 봐봐. 더 higher we climb.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다가 더 higher를 쓴 이유가 뭐야? more highly를 쓰지 않았어. 더 higher를 써놓고 있어. 일단 우리가 climb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나오는 게 맞고, 이게 첫 번째. 근데 high에 관련된 부사는 두 가지지. high가 있고 뭐가 있어? highly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고도상 높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high지. highly는 무슨 뜻이고? 매우, 내지는 매우 좋게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high의 비교급인 더 higher라고 하는 부사가 튀어나왔다는 것이야. 이해했어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colder it becomes야. 뒤에는 왜 더 colder냐? cold라고 하면 왜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왔느냐? 뒷문장 봤더니 it becomes잖아.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나온 동사가 몇 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튀어나가야지 맞다?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어야지 맞는 구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그 옆에 나와 있는 비교급의 관용 표현. 요것이 여기서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핵심이 되고 있는 중이더라 이 말이야. 비교급의 관용 표현 간다. 자, 일단 봐봐. not more than. 요거 해석 잘해야 돼. 그 다음에 not less than. 그 다음에 not more than, not less than. 그 다음에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다고. 자, 요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not more than, not less than, no more than, no less than.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 붙어 있어. 이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뭔 문제가 되냐면 어휘 문제야. 어휘. 즉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보면 세 단어가 붙어 있을 때는 전부 다 동의어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동의어만. 동의 한번 써보자. 외우기 쉽다. not 이고 얘네들은 no야. not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t자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동의어가 전부 다 at로 시작하면 돼. t자가 들어가 있는 at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not more than은 mo잖아. 그러니까 mo로 시작하는 말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and most. 얘는 L2잖아. 그래서 L2로 시작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돼. at least.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at most는 무슨 뜻이냐? 얘는 기껏해야 라는 뜻이야. 기껏해야. at least는 무슨 뜻이고? 적어도 라는 뜻이야. 그럼 그는 기껏해야 1,000원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1,000원이야? 아니면은 1,000원보다는 더 적다라는 이야기야. 1,000원보다는 더 적다라는 이야기야. 한마디로 얘는 이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는 적어도 1,000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1,000원 내지는 그 이상이라는 뜻이라고.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떤 경우에 쓰는 표현이 아니냐면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적어도 1,000원이 있어요. 1,000원 이상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 그는 기껏해야 1,000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0원 내지는 그 이하로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이해됐지? 네. 그 밑에 표현은 no more than이야. 얘는 o 두 자로 외우고 o로 시작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only 하고 동의어야. 자주 나오거든? 우리 독해 가운데 only. 그럼 무슨 뜻이야? 단지란 뜻이야. 단지.
no less than은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이지.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as many as. 셀 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as much as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야. 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만큼이나 라는 뜻이야. 그럼 쌤 말로 해볼게. 그는 단지 1,000원 갖고 있어요. 정확히 얼마 갖고 있다고? 1,000원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정확히 1,000원. 단지 1,000원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많다는 느낌이야, 적다는 느낌이야? 적다는 느낌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얘는 적다는 느낌으로 얘네들 둘은 전부 다 무슨 숫자야?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위에 것은 이것은 적다는 느낌으로 하는 이야기고 밑에 것은 그는 1,000원만큼이나 1,000원이나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정확히 얼마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 1,000원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의미가 원래 그래. 얼마나 뭐뭐만큼이나 라는 뜻이라고. 그는 1,000원이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1,000원 갖고 있는데 느낌 자체가 많다고 적다고? 이것이 적다는 느낌이 아니라 많다는 느낌을 해주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봐라. 어려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I have only one sister but he has 밑줄 5 sisters. 이렇게 시험지가 나왔어. 여기다 집어넣어보래. 1번 no more than, 2번 not more than, 3번 no less than, 4번 not less than. 이렇게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다. 어쩌냐? 기가 막힌 시험 중에 하나야. 왜? 이거 정확한 뜻을 모르면. 그치? 그러면 일단 이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not more than, not less than은 정확한 숫자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여. 빼 그러면. 왜? 누나가 적어도 5명 있어요. 그러면 배다른 누나가 한 명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거든.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5명이면 얘 입장에서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는 누나가 1명밖에 없는데 그는 5명이나 있어요. 이 말이라고. 뭐뭐만큼이나 뭐라고 그것이? No less than. 얘가 답이라고. 이해했어? 이거 모르면 다 틀리는 문제야.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셨습니까요? 요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이게 떨어져 있어. 봐라. She is not more beautiful than Mary. 이번에 차이가 뭐지? no more than이 붙어있지 않고 no more than, 그냥 more than, more 형용사 than의 비교급을 뭘로 부정하고 있다? not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not less than이지. not less beautiful than, no more beautiful than Mary, no less beautiful than Mary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건 해석 문제라고. 무슨 문제라고? 해석 문제. 강남대성에 근무하는 선생 하나가 지가 뭐 이걸 어떻게 잘한다고 뭐 해석을 했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깨지고 나서 하고 그만둔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보면 자, 다 도식화 시켜봐봐. more beautiful than 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얘는 뭘로 부정했고 not으로 부정했고, more beautiful than을 이걸 뭘로 부정했고 no로 부정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부정어구가 다르다 뿐이야. 부정어구가 다르다. not으로 부정한 경우와 more로 부정한 경우야. 그것도 무슨 비교를? 우등 비교를. 얘는 열등 비교를. 우리가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구문은 두 가지야. 우등 비교, 열등 비교. 우등 비교는 뭐냐면 주어가 더 잘났다가 우등 비교. 주어가 더 못났다가 무슨 비교? 열등 비교. 요거 빼봐. She is less beautiful than Mary. 그녀가 메리보다 덜 이뻐요. 열등 비교. 그녀가 메리보다 더 이뻐요. 이거 우등 비교. 이렇게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부정할 때 먼저 no를 이용해서 부정하잖아. 그러면 의미가 as가 돼버려. no를 이용해서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의미가 as. 그래서 she is no more beautiful than Mary. 이거부터 간다. 위에 거부터. 그러면 그녀나 메리나 똑같아요 라는 뜻이라고. 똑같아. 똑같은데 more beautiful이면 더 이쁘다인데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왜냐면 no를 갖다가 해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more beautiful은 긍정이니까 정반대인 부정으로 해석해버리면 돼.
그러면 그녀나 메리나 똑같이 안 이뻐요 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어? 이해되지? 다시 밑에 거 보면 She is no less beautiful than Mary. 비교급을 뭘로 부정했어? no로 부정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일단 똑같아요 라는 뜻이라고. 그녀나 메리나 똑같아요. 근데 less인데 less는 부정인데 부정이 합해지면 뭐가 될까? 긍정.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녀나 메리나 똑같이 이뻐요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응.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거. 근데 not을 이용해서 부정하면 not은 문장 전체를 갖다가 부정해버려. 그러니까 not을 빼고 해석한 것의 정반대말이야. not을 이용해서 부정하면 not을 빼고 해석한 것의 정반대말이라고 해. not 빼고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그녀는 메리보다 더 이쁩니다. 정반대말 그녀는 메리보다 덜 이쁩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난무원 합해져가지고 뭐가 되고 less가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또 not less는 또 합해가지고 not을 빼고 해석해봐. 그녀는 메리보다 덜 이쁩니다. 정반대 그녀는 메리보다 더 이쁩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이제? 네. 자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까? 자 He is not taller than I. 누가 더 커? not을 빼고 해서 해봐. 그가 나보다 키가 더 큽니다. 정반대말이니까 not이니까. 그가 나보다 키가 더 적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고. He is no taller than I. 해석해봐. 노니까 그나 나나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야. 가운데가 부정어구가 아니라 긍정어구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서 그나 나나 똑같이 키가 작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어? 응.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전부 이해했다? 응. 자, 그 다음 가봐.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사람들이 시키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해만 하면 되면. 여기 자주 봤던 얘기가 아니야? A whale is no more a fishy than a horse is. 이런 표현 많이 봤을 거란 이야기야. 좀 다른 거 아니야. 똑같아. more than의 비교급을 뭘로 부정하고 있어? no로 부정하고 있어. 그럼 뜻이 무슨 뜻이라고? 똑같다고. 누구나 똑같아. whale이나 고래나 horse, 말이나 똑같아요 라는 뜻이야. 근데 똑같이 물고기예요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왜냐면 여기가 긍정이니까 no가 들어가서 부정으로 해석해서 둘 다 뭐가 아니다? 물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라고. 근데 이걸 외우라고 시키잖아.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no로 부정했으면 둘 다 아니라는 뜻이라고. 간단하게 해석해버리면 된다고. 이해했지? 응. 자, 근데 요것이 no more가 요거 이게 뭐 어때? 분리가 돼. no는 부정하면 항상 뭐야? not any로 분리돼. 지 혼자 절대 안 사라져요. 우리가 수동태에서 봤겠지만 by no one을 그거 갖다가 by 뒤에 부정어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no를 빼줘라. 그러면 no가 나가디 아니면 not이 나가디. not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not anybody로 분리가 되죠. not anyone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 그래서 no는 분리시키려면 항상 지 혼자 분리가 안 되고 not과 any로 분리가 된다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whale is not a fish 이렇게 not하고 분리가 돼. 그 다음에 any가 요거랑 합쳐져. 그래서 any more than a horse is 이런 식으로 써도 어떤 문장이나 같은 문장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핵심은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지. A whale is not a fish 그러면은 뭐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Any more than a horse is 말도 물고기가 아니에요 라는 뜻인데 no more A than B를 갖다가 이게 분리시키면 not any more than이 되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요거랑 합해져가지고 무슨 의미가 돼 있다고? 부정의 의미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 뒤에다가 not을 쓰면 되는데 안 돼. not을 안 쓰고 긍정으로 썼다 하더라도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긍정으로 해석한다고 부정으로 해석한다고 부정으로 해석한다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 문장까지 변형 문장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 자세히 나온 게 몇 번이냐면 261번 문장이지. 261페이지 포인트 부분 보면 A is no more 명사 than B 라고 쓰여있으면 A is not 명사 any more than B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다 한번 잘 정리해보면 돼. 천인문의 199페이지 봐봐. 천인문의 199페이지 881번 해석해보자. 881번 문장.
나머지는 굳이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서 안 해준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정리하라고 해. 자, 881번 문장. The length of your education is not more important than its breadth 이라고 쓰여있지. 자, more than의 비교급을 뭘로 부정하고 있지? not으로 부정하고 있어. 정반대로 해석하면 돼. 해석해봐. 원래 문장으로 해석해봐. The length of your education. 너의 교육의 길이가, 그 기간이 나 빼봐. 더 중요합니다. 그것의 폭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반대말 해봐. 그러면 not으로 부정했으니까. 교육의 폭이 교육의 기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정반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해됐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ultural development is not less significant than economic development. 자, not을 빼고 해석한다. 문화적 발전이 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발전보다도. 요거의 정반대만 해봐. 문화적 발전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발전보다도.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이해했지요? 응. 근데 그 밑에 885 문장 봐봐. Too much is no more desirable than too little is. 자, no로 부정했어.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습니다. 이 말이야. 해석해봐, 그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가운데가 more desirable이 긍정이니까 반대로. 둘 다 뭐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 됐습니까? 네. 그 밑에 거. Exercise is no less important to our health than nourishment. less 단의 비교급을 no로 부정했어. 그러면 운동하고 영양하고 똑같습니다. 야. 근데 가운데가 less니까 똑같이 뭐해?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에 라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했지요? 요거 절대 해석 까먹으면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비교급 때는 not으로 부정하면 not을 뺀 해석의 정반대 해석이다. 그래서 누구 둘 중에 하나가 더 잘났거나 더 못났거나 이런 말이 나온다. 비교급 때는 뭘로 부정하면? no로 부정하면 둘 다 똑같다는 뜻이 돼버린다. 근데 가운데가 모으면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가운데가 less면 둘 다 맞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이제 정리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의 관용 표현은 6번만 보면 돼. 이건 우리가 투부정사 262페이지 6번 투부정사에서 분명히 정리를 했단 말이야. 262번 투부정사에서 no better 된 다음에 투부정사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 할 것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이면은 투부정사 할 인간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자,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의 관용법 얻고 있었지. 간다. 그는 결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써봐. He is above telling a lie. 왜? above가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동명사가 나왔어. 그는 거짓말할 것보단 더 위에 있어요 라는 뜻이야.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무슨 뜻이야? 그는 telling a lie. 거짓말할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말이면 거짓말할 사람이에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야. 자, he is the last man. 그는 최후의 인간이에요. 근데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할 최후의 인간이에요. 절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라는 뜻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he knows better than to tell a lie. 무슨 뜻이야? 그는 거짓말할 것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할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라는 뜻이라고. 중요한 건 얘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야. 수능 모의고사에. 노베러 된 다음에 투부정사냐 원형 부정사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이거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 노베러 된 다음에 뭐가 나와? 투부정사가 나온다. 뜻은 무슨 뜻이다? 그는 원망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요 라는 뜻이라고. 거짓말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아요 라는 뜻의 표현으로 나왔을 때 봤던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그 다음 장 264페이지 라틴어 비교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나올 것만 콕콕 집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 적응해야 돼. 라틴어 비교급은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지. 라틴어 비교급은 OR로 끝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얘는 영어에서 나오는 비교급이 쓰는 접속사 then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것이다? 전치사 to를 쓰는 것이다. 얘가 전치사니까 어쩐다고? 첫 번째. 뒤에 동명사. 전치사니까 인칭대명사는 무슨 격? 목적격.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상급이 이제 마지막이지. 최상급. 최상급은 나중에 뭐 니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영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최상급은 원칙적으로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근데 더를 쓰지 않는 최상급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때도 있겠지, 언젠가는. 이것도 토익에는 잘 나와. 그러니까 전 반대지. 방금 생각해봐. 오늘 비교급 구문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정신 차려. 정신 잃지 말고. 오늘 딱 끝나면 이제 어찔래 이제. 다시 복습해야 될 건데. 그동안 복습을 갖다 못했으면 거꾸로 복습해야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거꾸로. 차라리 원래 순서보다 거꾸로 하는 것도 굉장히 이익이 돼. 내가 이 앞에 가르쳐줬잖아. 암기하는 방법이 A, B, C, D로 외웠다가 다시 D, C, B, A 순서로 외우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거꾸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아. 선생님 고등학교 때 태전과 경선목, 현덕전문 순서는 그 고려시대 왕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거꾸로 한번 가봤거든. 거꾸로 가갖고 왕들 그 업적을 다 아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 앞으로도 가고 거꾸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완벽하게 뭐가 돼? 암기가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이야기니까 뭐 내 머리에 따라올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나는 뭐 원래 그 고시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희한하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한 과목을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책을 5개를 펴놓고 요거 공부하다가 요거 보다가 요거 공부하다가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영어 시험 문제도 니네들한테 막 순수하고 상관없이 막 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이 괜히 빈칸에 질려가지고 뒤에 거 다 틀려버리거나 시간 놓칠까봐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선생님이 사법고시 봤을 때는 1교시가 헌법, 형법, 민법이었거든? 근데 120문제가 나오고 120분밖에 안 줘.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씩이야. 근데 애들은 헌법 다 풀고 형법 다 풀고 민법 다 풀더라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 막. 왜냐면 평상시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 과목 끝나고 이 과목 보고, 이 과목 끝나고 이 과목 보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다 통합시켜서 공부해버렸어. 이렇게 이거 보다가 좀 질리면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좀 질리면 이거 보고, 이거 보다가 좀 질리면 다시 일로 와서 보고, 5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알면 아는 거 아니야. 알면 아는 거. 그러다가 밥 먹을 때 조용해지는 건 뭐냐면, 밥 먹을 때 내가 오늘 오후에 뭔 공부했지? 계속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 했고, 방금 전에 뭐 했고, 방금 전에 뭐 했고. 이게 되새김질이 중요하다고. 되새김질. 공부할 때는 되새김질. 밥 먹을 때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해봤자 다 까먹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되새김질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시험 볼 때나 이러다 내가 지금 뭔 과목을 푸는지 몰랐어. 그냥 알았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좀 경제가 높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 과목 풀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문제가 뭔지 답을 알겠다고. 그러니까 한국고사 볼 때도 우리 2교시가 수학하고 정치, 현대,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였었는데 한국지리, 세계지리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수학 문제 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못 풀다가 이런 식이었어. 그냥 동시에 풀지 않았다고. 수학 다 풀어야지 그 다음에 지리 풀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다고. 문제만 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 근데 이 방법은 따라가지 말라고. 자신 있으면 하라고. 자신 있으면 해보는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마. 더 헷갈려. 공부가 만약에 나는 이걸 다 끝내고 그 다음 공부로 넘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시험 볼 때도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 공부로 넘어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좀 해로울 수가 있어. 게다가 뭐 수능에 한 과목씩밖에 안 보잖아. 탐구 영역 빼고는. 탐구는 그렇게 한번 해볼만 해. 탐구는. 재밌으니까. 근데 해볼만 한데 나머지는 좀. 우리 때는 한국고사는 1교시가 국어, 국사, 2교시가 수학, 정치, 현대,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3교시가 영어, 독일어. 3교시가 진짜 내가 제일 스릴 있게 느꼈던 게 그거야. 영어, 독일어였거든. 3교시 시험이. 독일어 문제 풀다, 영어 문제 풀다, 독일어 문제 풀다, 영어 문제 풀다. 잘했어. 왔다 갔다 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될까? 잠이 안 와, 잠이. 4교시는 윤리, 생물, 현대문화, 고전문화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현대문화, 고전문화에서 틀렸단 말이야. 왜냐면 원래 문학이 좀 약하긴 했던 것 같은데 윤리, 생물을 그때는 순서대로 풀어버렸어. 마지막 시간에. 뭐 풀면서 씨발 나 전국 수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풀다 보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문학에서 쪼쪼쪼쪼 나간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생각하면 좀 이제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은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 자기 방식이 맞으면 자기 방식이 맞아. 선생님이 고시 공부할 때도 그때 막 공부 들어갈 때가 눈 다쳤을 때니까 나는 한쪽 눈밖에 없는 상태로 들어갔단 말이야. 고시계에, 고시촌에. 그랬을 때 고시학원 그 실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대 나한테.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노트하기 연대 나왔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서울대 나온 애들이 하루에 400페이지씩 공부했는데 보통 1차 합격하던데 1년이 좀 넘게 걸리나 1년 반 정도?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16개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상담 실장이. 속으로 씩 웃었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얘 병신 같은 새끼. 너는 이 새끼야 좋은 대학교 나와서 여기서 상담하고 있냐? 나 그 생각했어. 첫 번째 했던 생각이. 그때가 괜찮아 어릴 때야. 21살?
21살, 22살 그랬을 때 거야. 그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한 것이 씨발 서울대 애들이 400페이지까지 공부하면 나는 700페이지씩 공부하면 된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바로 생각 자체를. 그 상담받고 아 그렇구나. 거기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상대방한테 물어봐. 네가 왜 근데 상담하고 있어? 물어보는 거지. 네가 그렇게 잘해? 라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그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재수생들은 삼수생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삼수하게 되지. 안 그래? 걔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내가 물어본 사람, 나의 멘토가 삼수생이야. 어떻게 걔 학교에 대학을 안 되는 거지. 나의 멘토가 장수생이야. 우리 학원 다니다 보면 한 29살 먹은 형, 누나 이런 사람들 많어. 그럼 꼭 친하게 지내면서 언니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병신짓거리 아니야? 언니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말이 뭐야? 어떻게 장수하게 되셨어요? 나도 따라갈래요. 이 말이거든.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좋은 대학 간 사람들 오면 걔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학원에서 장수생들 같은 경우 재수는 할 수 있어. 운 없어서. 재수야 운 없으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날 괜히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게 80%인데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80% 내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20% 나온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꽤 많아. 실제 수능 봤더니 여기서 안 나와버리고 내가 약한 부분만 괜히 조져갖고 나온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경우는 재수를 할 수도 있어. 게다가 또 어쨌든 굉장히 막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선생님이 8년 동안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지금도 많이 나오신 유명하신 변호사이신데 근데 그 양반께서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나보다 잘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걔는 이제 정기대로 서울대 법대를 써가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후기대로다가 한양대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공부를 여자가 꽤 잘하는 애야. 근데 걔가 그 말을 하더라고. 학력고사 봤을 때 그날 하필이면 지가 인생에서 최고 아팠대. 걔 최고의 두통이 와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양악이지 이쪽 관절이 턱 관절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편두통이 조금 심하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어지러질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진짜 미치려고 하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증상이 처음 나타나 버린 거야. 학력고사 보기 전날부터. 그러니까 실제 그 시험을 보기 전날부터. 그런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어떤 애들이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애들이야. 씨발. 저주를 받았다 이거지.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재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안 돼. 한 번 더 가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삼수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재수는 그냥 기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삼수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삼수생들 건들지 말고 삼수생한테 뭐 물어보지 말고 또 삼수까지도 요즘엔 또 괜찮아. 사수생들이 건들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인사만 하고 절대 같이 밥 먹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면서 다녀야 돼. 왜냐면 그 저주가 옮길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응? 저주는 항상 옮겨 다녀. 그러니까 항상 어린 나이에 빨리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잘 들어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알겠냐? 근데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지? 더 플러스 최상급에서 더가 안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긴 한다고. 첫 번째, 요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사 최상급 앞에는 원래 더 안 붙어.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왜냐면 얘가 관사잖아. 그러면 형용사의 최상급이면 그 다음에 명사가 빠졌다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의 최상급이면 뒤에 명사가 있거나 명사가 빠졌다라는 가정을 갈고 가는 건데 명사를 생략시켰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는 건데 부사의 최상급은 뭐 쓸 리가 없지.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사의 최상급 앞에다가는 정관사 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게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대상 비교 내지는 동일인 비교에 있어서의 최상급에다가는 뭘 쓰지 않는다?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동일인을 비교해. 그러니까 he is the happiest now. 틀려. 그가 지금 가장 행복해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냐하면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엄청나게 많어.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대.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상태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 그러면 그 동일인의 상태 비교잖아. 이때는 덜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최상급 앞에 덜을 쓰지 않는다. 시험에 안 나와. 느리시면 안 나와. 그냥 이해하라고. 혹시라도
그 독해 지문에 최상급인데 더가 안 나왔네. 그럼 이런 경우들이라고.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냐면 얘가 지금 형용사의 무슨 용법이지? 빨리. 형용사 용법 그러면 한자적 용법 내지는 서술적 용법이지. 무슨 용법이야 여기서? 서술적 용법이잖아.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앞에도 더는 쓰지 않아. 뭐 앞에다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 앞에도 더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더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실은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자라는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뭐냐면 뒤에는 안 나왔지?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비교급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최상급에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표현들 요것들만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써보자. Tom is the tallest boy in the class. 탐이 반에서 가장 큰 소년입니다 라는 뜻이야. 일단 이 문장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상급 표현이야. 요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표현을 써봐.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the class. 이렇게 쓰면 돼. 탐은 그 반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소년보다도 키가 큽니다. 이 말이면은 탐이 키가 제일 큽니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Tom is taller than all the other boys in the class. 역시 마찬가지야. 탐이 그 반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큽니다. 이 말이면은 탐이 제일 큽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핵심이 뭔지 알아? 얘가 핵심이야. 비교급 된 다음에 any other 다음에는 무슨 명사? 단수명사. 항상 시험에 나오면 이쪽에서 조져놓고 있어. any other boys 그러면 틀려. any other boy야.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서는 all the other 다음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이게 핵심이야. 핵심은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이게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o other boy in the class. 반 안에 있는 in the class는 뒤로 빼볼까? No other boy is taller than Tom in the class. 다른 어떤 소년도 교실에서 탐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즉 부정조를 앞으로 빼고 비교급 된 구문을 써도 무슨 의미지? 최상급의 의미. 그 다음에 no other boy is as tall as Tom in the class지. 반 안에서 탐만큼이나 키가 큰 소년은 이때 없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도 최상급 의미라고. 부정주어를 앞으로 뺀 다음에 비교급 된 구문을 쓰거나 부정주어를 앞으로 뺀 다음에 as 원급 as 비교를 써도 최상급의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이쪽 부분에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 any other 단수명사, all the other 복수명사.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것들만 정리하면 비교급도 끝났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실제 수능에 나왔던 비교급 편에 해당이 되어지는 문제들 봐보자. 268페이지 봐봐.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그들의 지식은 근데 about tools for farming 그러면은 기구들에 대한 지식이야. for farming 농사를 짓기 위한 기구들에 대한 지식이 made their work 그들의 일을 만들었는데 more easily 더욱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make 동그라미 역시 비교급으로 나와봤자 뭔 문제구나.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이구나. 대부분이 이거야. 비교급에 속지 마. 우리 수능에서 비교급에 해당이 되어지는 비교 구문에 해당이 되어지는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거의 없어. 그럼 뭐가 나와? 비교급에 밑줄을 그어놓으면 이건 비교급 문제야 라고 너희들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품사에 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비교급의 밑줄이면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야. 뭔 문제가 아니고 비교 구문 문제가 아니고 수능에서는. 그럼 여기다가 more easily가 아니라고. easily는 뭐지? 부사지. 근데 make 몇 형식 동사라고 배웠어? 5형식 동사라고 배웠잖아. 그럼 목적어로 their work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어로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뭘 쓰는 것이야? easier를 쓰는 것이야.
선생님 왜 more is가 아니대요? 그런 거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 is의 비교급은 is여야 해. 근데 왜 is는 비교급이 more is예요? ly로 끝나는 부사는 전부 다 비교급이 more를 이용한 비교급을 붙여야 돼. ly로 끝나는 부사, 모르는 사람들 존나 많았을 까 지금까지? ly로 끝나는 부사의 비교급은 무조건 뭐라고? 앞에다가 more를 갖다 붙여야지 비교급이 되는 것이라고. easily,는 more easily 라고 쓰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2번. The father back we go 라고 써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father는 아빠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갔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고. 여기서 father는 파의 비교급이야. 파의 비교급으로 father 무슨 뜻이야? 더 멀리 라는 뜻이야. 응? 더 멀리 back 되돌아가는데 we go 우리가 되돌아가면 되돌아갈수록 더 little familiar 더욱더 적게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발견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with the speech of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의 말에 보다 덜 익숙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가 the father라고 하는 뭐가 나왔으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칸마 찍고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와야 되지. 더 붙였다고 맞은 게 아니지. 리릴이 비교급이야? 아니지. 뭘로 써야 돼? 더 less라고 써야지 맞다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어디 문제인지 가르쳐줘? 행정고시 문제. 옛날 행정고시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이 세 가지 고시가 변리사 시험, 그 다음에 CPA 시험 5가지 시험이 그나마 가장 그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봤던 시험인데 그때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걸 안 했다고 고시 시험이 있었어 옛날에. 졸라 어려웠어. 근데 그 중에 최고 쉬운 시험이 뭐게? 영어 문제가 제일 쉬운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기술고시, 그 다음에 CPA, 변리사 이 6가지 시험 중에서 행정고시, 외모고시, 기술고시는 영어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가 있고 사법고시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CPA 시험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쉬운 영어 시험이 사법고시 시험이야. 사법고시는 왜냐면 영어 그때 과목 선택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목이 헌법, 형법, 민법. 그 다음에 오후에 보는 건 전부 다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외국어는 영어를 선택해도 되고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또 아랍어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 즐거운 선택하라고 문제를 쉽게 냈었던 때야. 그때는 사법고시는. 사법고시는 100점 못 맞으면 좀 병신 같은 취급 받았었고 영어 택한 애들 가는 데서 행정고시는 외모고시랑 똑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너희들이 행정고시 그 당시 문제를 보면 독해 지문 가운데 모르는 단어가 10개가 아니라 아는 단어가 10개야. 응? 그러니까 200개는 모르는 단어라고 이 단어가.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응? 그래서 그때는 합격하려면 영어는 정말 찍찍이 내려서 잘 돌려서 합격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애들이 시험장 딱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행정고시 봤던 애들은 되게 웃겨. 뭐라고 했냐면 야 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지?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도 답을 모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지 않지?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지? 뭐 이런 얘기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봐도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어려웠던 시험 문제는 뭐냐면 변리사 시험 문제였었고, 응? 변리사 시험 문제는 지금 수능보다 더 많은 광범위한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그 대상 자체가 게다가 어떤 식이었냐면 그 독해 지문이 25줄이 평균이고 거기에 한 문제씩이었어. 그러니까 25줄 한 문제, 25줄 한 문제. 쉽게 생각하면 니네들 지금 독해에서 장문 독해로 나와 있는 41번, 42번 지문이 18줄 정도 되거든. 그것에 더 긴 지문, 25개 지문이 나오고 한 문제, 25개 지문 나오고 한 문제. 이렇게 된 독해 지문이 40문제 중에서 28문제가 독해 지문이 나왔었고 그렇게. 그 다음에 문법 문제라고 하면은 좀 이제 기분이 좋아져. 왜냐면 짧으니까. 근데 이런 문법 문제들 나왔다니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문법 문제들이 자주 튀어나왔었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던 시험들이 있었어. 요즘에는 이제 좀 쉬워졌지. 자, 3번 봐봐. He is senior to me.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senior가 라틴어 비교급이기 때문에 이때 to가 전치사 to니까 I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me로 고쳐야 된다고. 4번에 the auctioneer 그 경매인이 어제 촉구했는데 the bidding 입찰이 as high as possible 가능한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as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만 들어가야 된다고. higher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원급이니까 high 이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근데 봐라.
야, 이걸 모를까 하잖아? 시험에 나와봐. 뭔 문제인지 몰라. 왜 뭔 문제인지 모를까? 해석한다고. 해석하면 말이 되거든? 경매인은 촉구했는데 입찰가가 더 높아야 된다. 라고 촉구, 가능한 한 더 높아야 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말이 되잖아.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as의 비교를 항상 어떻게 외우고 있으라고? 원급 비교, 동일 비교, 동등 비교. 이렇게 외우고 있으라고. 자, 9번. good jugglers. 저글링을 잘하는 사람은 make juggling. 저글링을 look. 보이도록 만드는데 so that 사이에는 so that 사이에 들어가는 게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as 사이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앞에 so를 없는 걸로 보라 했었지. as 비교급에서도 앞에 as를 없는 걸로 보면 답이 보인다. 앞에 so를 손으로 가리면 look이라고 하는 이 형식 감각동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가 답이다? 형용사가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했지? 네, 오케이. 6번 last Saturday afternoon 지난 토요일 오후에 I went to a football match 나는 풋볼 경기에 갔습니다. in 런던에서. 홀랜드 scored 네덜란드가 기록했는데 골을 기록했습니다. after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분명히 국가명 이야기 해줬었지.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라고 했으면은 랜드에 뭐가 붙고 s가 붙어 복수형으로 쓴다고. 그래서 더 네덜란즈라고 하는 것이고 홀랜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홀랜드라고 했었을 때 네덜란드는 랜드 s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그러냐면 가드한테 물어보라 했었지. 가갖고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근데 하여튼 그래. 네덜란드가 기록했는데 골을 기록했습니다. 10분 후에. and 그리고 they were playing really well. 그들은 정말 잘 경기를 했습니다. after halftime. 자, halftime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 영국이 played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경기했대? 더 잘 경기했대. 최고로 잘 경기했대. 이렇게 나오면 뭔 문제인지 알겠어, 누구? 에?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릴걸? 왜 틀릴까? 이건 분명히 어디하고 어디 경기라고? 네덜란드하고 영국 경기라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몇 명이야? 2명이야. 그러면 최상급 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더가 붙어야 되지 않나요? 안 돼. 더는 어떤 경우에 쓴다고? 둘 중 비교임을 나타내는 말이 명시적으로 뒤에 등장할 때 쓰는 것이라고. of the two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얘는 그런 말은 없잖아. 딱 경기를 봤더니 둘이서 하는 경기니까 베스트라는 최상급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답이야? 베러가 답이라고. 이해됐어? 응. 근데 요것이 그 유명한 변리사 시험 문제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베스트라고 나왔어. 그리고 앞에 나머지 세 개의 밑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였었어.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냥이. 요것이 4번 문장이야.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들어가 있는 구문을 찾으세요. 이 문제였었거든. 이거 생각하겠냐? 생각 못해. 응? 이게 뭔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래서 표시해 주니까 알겠지. 그러면 딱 생각해 이제 머릿속에 최상급은 어떤 경우에만 쓰구나. 비교 대상이 셋 이상일 때만 쓰는 거구나. 이 생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아먹었어? 응. 오케이. 자, 7번. Among the managers, 매니저들 사이에서 그가 뭐하는데 가장 공손합니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왜 또 최상급이야?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몇 명일 때 쓰는 것이야? 셋 이상일 때만 쓰는 것이야. 셋 이상일 때. 그러니까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걸 보는 순간 비교 대상이 몇 명 이상이구나. 3명 이상이구나. 그러면은 비교급은 안 되구나. 뭐가 맞다? 최상급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8번. This is the least dangerous method of the two. of the two 동그라미 둘 가운데서 라고 하는 둘 중 비교를 나타내는 말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최상급은 써? 못 써? 못 써. 그럼 어떻게 커버해? 비교급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써서 커버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쓰는 것이다? This is the less 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해했지? 네. 아마 이건 지금 고교 과정은 다 초과하는 이야기들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너가 볼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지금. 그 다음에 9번. In Spain football. 스페인에서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끊고 풋볼은 is 다음에 이거 뭔 문제구나. 배수사 문제구나. 선생님이 배수사 어떻게 했었지? 배수사가 뭐 앞에 등장한다고? 비교의 장치 앞에 무조건 등장한다고. 순서 써봐. 배수사 as 원급 s. 배수사 비교급 된. 배수사 더 플러스 명사 오브 비교 대상 이런 식으로. 알겠지? 배수사 몇 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 배수사의 위치라고 해. 요건 실제 수능에도 나왔던 것이야. 얘는 초창기 때 수능에서
배수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배수사의 위치가 핵심이라고. 배수사의 위치가 핵심. 그러니까 혹시 헷갈려 돌아가지고 그네 누나가 서울 시립대 아이를 갖다가 출제위원회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서울 시립대 쪽에 그 교수들이 전부 다 형용사 부사 박사들이야. 그럼 걔네들이 시험 내는 건 뭐겠어? 전부 다 비교급 형용사 부사 이것만 시험에 내. 혹시 헷갈려 돌아버리면 근데 이제 안 내겠지. 왜냐면 그네 누나하고 원순이 형하고 둘이는 우리 적군들이잖아. 그지? 서울 시립대가 봤더니 1년 동안 학비가 234만 원이더라. 응? 이번에 발표된 거 봤더니 서울 시립대가 1년 학비가 234만 원이니까 한 학기 학비가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 한마디로. 나머지 대학들은 1년 학비가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학비가 되고.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국가에서. 근데 우리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네 누나가 반값 등록금 막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 말 확 들어갔지. 그잖아. 반값 된 학교 있어? 없잖아. 뭐 분주가 뭐 1200 막 이렇게까지 또 가던데. 근데 어쨌든 뭐 의대, 약대 이런 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면 실험해야 되는데 돈 내고 해야지 뭐 그거. 시체 하나 사는데 얼마인데. 시체 사가지고 국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사정없이 비싸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대는 등록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의대야 사실. 왜? 그만큼 인상실험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니까 원래. 근데 그 외의 대학들 특히 문과들은 등록금 비싼 대학은 가는 게 아니야. 그 문과 대학들은 특별히 재단이 약하면 약할수록 대학 등록금이 비싼 거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이다. 이거 서울 시립대학 얘기라고 했지. 나오면 이거 나온다고 해. 조심하라고 해. 그래서 배수사 편만 다시 배수사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우는 방식이 이거다니까. 선생님이 외우는 방식이라니까.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라 배수사 편에 있어서는 핵심이 뭐라고? 배수사 자체의 위치. 배수사가 뭐라고? 2배, 3배, 4배, 반배. 헬프도 배수사라고 해. 근데 배수사가 무조건 누구 앞에 등장한다고? 비교 장치 앞에 등장한다고. 그거 내가 만든 말이라고. 비교 장치 앞에 등장한다. 비교 장치가 뭐가 있다고? as 원급 as 비교급 된 더 플러스 명사 오브 비교 대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수사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as 원급 as야. 그럼 앞에 게 답이야, 뒤에 게 답이야? 앞에 게 답이네. 그지? many times as popular as 이라고 써야지 맞다고. 이해했지? 자, 10번. car prices in Britain. 영국의 차 가격이 very high는 안 되지. 이것은 부사에서 배웠지만 very는 다시 뭐 수식?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만 수식. much는 뭐 수식? 동사 수식.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수식. 자, 최상급과 결합은 더 very 최상급. much는 much 더 최상급.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비교급까지 해갖고 다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전 모든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장님한테 말해가지고 리포트가 했던 영상을 싹 받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나 같으면 올 것 같아. 에? 이거 한번 배웠으니까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해도 되고 지금 배웠을 때 당장 해도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겠지. 당장 봐서 하나씩 해야지. 특별히 또 다 볼 필요는 없어. 잘 들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봐야 돼? 빨리 돌려 빨리. 배속을 빨리 돌려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다. 그것만 딱 전제시켜서 그것만 보면 돼. 알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충분히 하자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두 다 끝났어.